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여기는 AV와 사람들, 왓사다로 알려진 이곳에 제가 메인 청음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화면상에 보이시죠? 저 왼편, 오른편 저쪽에 보이는 이 그라함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BC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피커가 BBC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든 스피커이기 때문에. 근데 BBC 스피커가 뭐냐 일반적으로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되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깎은 뭐 이렇게 키도 크고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나오는 이런 스피커와 달리 약간 옛날 뭐 7, 80년대에 그 당시에 나온 스피커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띠고 있죠. 근데 이 스피커의 연원을 좀 올라가서 살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그 BBC 스피커가 왜 태어났냐 하면은 BBC는 영국의 국영 방송국이죠. 방송국에서 내부에서 모니터용으로 쓸만한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거기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되면 밖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조그만 스피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스피커를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놨지만 이거를 직접 이제 생산할 그런 역량이 있는 스피커 메이커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BBC에서 직접 설계한 규격에 맞는 스피커를 만들 업체를 찾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스피커 메이커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BBC로부터 시작된 브랜드를 몇 개 열거해 보면 뭐 레이먼드 쿡의 캐프도 BBC 스피커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짐 로저스가 이끌었던 로저스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들리 하우드가 주재했던 하베스, 지금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죠, 스피커를. 그 다음에 스펜서 휴즈가 이끌었던 스펜더.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BBC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스피커를 만들었던 원래 원조, 정말 선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이커들이죠. 이들 외에도 계속해서 BBC 라이센스를 받아서 스피커를 생산해온 또 후배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메이커가 바로 그라함입니다. 그라함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폴 그라함이 주재하는 스피커 메이커예요. 근데 폴 그라함이 자기가 직접 뭐 엔지니어링을 해서 설계를 해서 BBC 라이센스를 받기는 어려웠고, 데릭 휴즈라는 BBC 모니터 스피커에 거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영입을 합니다. 스펜서 휴즈의 바로 아들입니다. 그는 사실은 스펜더를 이끄는 스펜서 휴즈의 아들이지만 스펜더뿐만이 아니라 뭐 하베스나 여러 BBC의 후계 브랜드들의 스피커 제작에 있어 설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해서 BBC 스피커들의 성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온 그런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BBC 라이센스가 사실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좋지만 사실 그 라이센스를 획득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 BBC 라이센스 받은 스피커들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데릭 휴즈가 설계해서 이 그라함이라는 브랜드로 나온 이 스피커들이 족족 계속해서 선보이면서 BBC 르네상스를 가히 이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라함이 내놓은 스피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LS5/9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BBC 모니터 스피커라고 하면은 LS3/5A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요. 여기도 이제 뒤쪽에, 조그맣게 뒤쪽에 이제 동생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요 5/9은 3/5A보다 좀 이제 상급입니다. 크기도 훨씬 크고요. 사실 LS5/2 모델은 예전에 원래 로저스가 80년대에 독점적으로 BBC와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을 했었습니다. 이 빈티지 모델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내에도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로저스가 홍콩 쪽 회사에 매각되고 난 이후에는 이 명맥이 좀 끊겼었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끊겼다가 2000년대 들어서 데릭 휴즈가 만들어가지고 BBC 라이센스까지 획득하고 이제 상품화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LS5/9, 로저스가 아닌
그람이 만든 이 모델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나왔을까? 과연 예전에 로저스가 만들었던 것과 또 어떻게 다를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스피커 트위터를 보면은 어디선가 이렇게 많이 본 듯한, 예전 빈티지 모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닥스라는 트위터 회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오닥스에서 만든 34mm 구경의 트위터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트위터와는 달리 정말 크죠. 구경이 34mm까지 됩니다. 그래서 고역 쪽이 고역뿐만 아니라 중역 일부까지 굉장히 좀 충실하게 재생해주는 트위터고요. 이런 트위터 특성 때문에 중역과 고역 그리고 미드와 베이스 이쪽 서로의 어떤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밑에 이제 미드 베이스 유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드 베이스 유닛은 반투명의 폴리프로필렌 소재 진동판을 채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약간 반투명 소재여 가지고 옛날 뭐 스펜더 예전 모델 이런 것도 약간은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제작한 곳이 볼트라는 곳입니다. 드라이브 유닛 전문 제조사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영국 메인스트림 아주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 스피커 메이커들도 이 볼트 쪽에 유닛을 특주해서 가져다가 쓰곤 합니다. 이 볼트 쪽에서 만든 200mm 폴리프로필렌 소재 진동판에 이 유닛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닛 두 개를 사용하는 투웨이 투 스피커 형식이고요. 보면은 전면에 포트가 하나 보이시죠? 여기 뽕 뚫려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저음 반사형으로 설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펙을 잠시 살펴보면 저역 쪽은 50Hz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딥베이스 초저역을 20에서 40Hz까지 볼 때, 그러면 중간 저역의 하한부터 재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고역은 16kHz. 사실 요즘에 나오는 뭐 하이엔드 스피커에 비하면은 고역은 약간 좀 고역 재생 한계는 조금 부족한 그런 스펙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3dB에서 50Hz 최저, 그 다음에 고역은 16kHz까지 재생하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2.4kHz에 위치를 시키고 있고요. 공칭 임피던스는 8옴이에요. 그리고 감도는 87dB 이렇게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뭐 설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 소리가 좋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사실 이런 BBC 모니터 스피커에 대한 어떤 매칭에 대한 그런 레퍼런스,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 가지 사용 후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평론가들의 어떤 리뷰를 통해서 많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서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좀 명확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라 두 개의 좀 시스템을 투입을 해서 각각의 시스템으로 재생했을 때 어떤 좀 차이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ur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bodies are hurting like hell. They promise to never leave us alone. Our hearts are breaking like bones. 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이게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이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 여러 곡들을 가지고 이게 녹음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까지 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는 결과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람 LS5/9은 제가 집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직접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앰프들을 많이 매칭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클래스 A, B, 그러니까 유니티 스타도 제가 구입해서 한동안 사용을 했었고, 진공관 앰프, 뭐 캐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을 해봤고, 현재는 뭐 레벤 진공관 앰프 또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앰프들 많이 매칭해봤는데, LS5/9을 제가 여러 앰프와 매칭해서 집에서 직접 사용을 했었는데, 골드문트랑 매칭해서 들은 이런 소리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 앰프를 매칭해서 그람 LS5/9의 좀 두 가지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그람의 어떤 특질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따뜻하면서 중역의 그 쫄깃한 느낌들, 진득한 사운드, 무대는 아주 넓지 않지만 음악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뮤지컬리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앰프에 따라서 사실 여기 투명도라든가 중역의 어떤 디테일, 저역의 어떤 깊이,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또 드러난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는 청음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브랜드여서 리뷰를 하러 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증을 해소하러 온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하여튼 재미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람 BBC 사운드의 정말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람의 LS5/9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와사다 AV와 사람들의 처음실인데요. 다음에 또 이곳에서 좋은 리뷰, 좋은 제품들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